이걸 먹으면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사실은 그런 제약회사들이 아마도 준비해갖고 꺼내놓을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런 약물을 꺼내놓을 거거든요.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럼요. 노화 증상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 병이잖아요. 잘 안 보이고 계속 까먹고 무릎이 아프고, 그 증상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완벽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쟁은 노화 그 자체가 질병이냐, 아니면 노화는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로 인해서 노화 관련된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의료계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2019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2019년이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언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WHO는 모든 역량을 다 코로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은 왜 늙는가라는 책, 그리고 동물들처럼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요. 두 책의 저자가 스티븐 어스테드라는 미국의 노화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화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FDA 식약청에 벌써 몇 년째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븐이 제가 한 1년 전에 이메일 주고받았을 때 거의 승낙을 받는 듯한 분위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미국의 식약청이 만약에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하면 그건 WHO가 선언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니까요. 근데 FDA에서 그런 짓을 왜 할까? 이미 FDA는 여러 해 전에 재밌는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비만을 질병으로 미국 FDA가 규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식약청이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그 비만에 대한 연구가 폭발하고 비만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비만과 관련된 많은 성인병들의 발병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논의가 진행 중인 거예요. 비만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식약청이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하면 그런 관련된 많은 질병들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 네, 그 논의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미국 FDA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그 승인 날 날만 기다리고 노화 관련 약물을 전부 개발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시장은 비만 관련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건 정말 폭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식약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승인되는 순간 아마 무지막지한 연구비들이 노화 연구로 다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10년, 20년 세계 10대 기업의 절대 다수가 제약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노화가 어느 순간 미국 식약청에서 질병이다 라고 선언하면 제 생각에 상당한 숫자의 제약회사들은 떼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이걸 먹으면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사실은 그런 제약회사들이 아마도 준비해갖고 꺼내놓을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런 약물을 꺼내놓을 거거든요. 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같은 교수 여러 해 전부터 대놓고 이랬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회춘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양반 연구실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노쇠한 생쥐에게 약물을 투입을 하니까 갑자기
뛰더라는 거죠.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회춘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일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에 계시는 여성 과학자신데 그분은 면역 증강제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면역 증강제를 상당히 나이가 든 쥐에게 지속적으로 한동안 주입을 했더니 털도 새로 나고 먹이도 잘 먹고 이렇게 변하더라. 네,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부작용만 크지 않다 그러면 뭐 복용하시면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아마 마케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과연 미국 식약청이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다는 거죠. 인간이면 다 노화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질병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어딜 참여하고 싶은데 환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사회적으로 외모로 또는 연령으로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빠져주세요. 이런 차별이 이제 앞으로 대놓고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연 어느 기준에 맞출 거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이제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 강렬하게, 강경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차원은 보다 많은 연구비가 투입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노화 과정을 역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약물이 개발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회춘을 경험하고 더 젊어져서 오래 산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화라는 질병의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훨씬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깔끔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새됐다 그러면 아주 욕이었잖아요. 나 새됐어. 사실은 노화 연구에서는 새됐다가 좋은 말이거든요. 새는 날아가다가 어느 날 떨어져서 죽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활발하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생의 마지막 여러 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꼼짝도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많이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바라는 모습은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아침 식사도 하고 저녁에 아들, 딸들, 손녀 다 모아놓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 잘 있어라. 나 이제 간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시는 아마 모든 사람의 로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처럼 살다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해 주면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꿈이 더 현실화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고민인 게 초고령화, 초저출생. 어쩌면 이게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나요? 저는 만약에 노화 연구가 지금 노화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저출생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구는 폭발하고 마는 거죠. 지금은 120세가 최대 수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노화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120이라는 숫자가 마의 숫자는 아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노화의 메커니즘들을 상당 부분 밝혀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120은 분명히 무너지는 숫자라는 거예요. 일단 120이 무너지면 200, 300, 500 그건 그냥 너무나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500년씩 사는데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구는 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전 지구적 선언이 있어야 된다.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그냥 우리끼리만 500년 잘 살다 가자.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 살게 된다는 거는 결코 축복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뜻 있는 노학자들끼리는 다들 동의하죠. 그냥 무작정 수명을 늘리는 거는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무작정 그냥 최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 살다가 별로 힘들지 않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보자.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새처럼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하는 순간 노화 관련 산업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인류가 다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 10년을 더 산다고?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온갖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가려던 사람이 안 나가고 눌러앉으면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삶을 10년 이상 산다 그러면 뒤늦게 맞이하신 분들 중에는 더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기준 뭐 이런 거 다 무너질 거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이제 펼쳐지겠죠. 더더군다나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2억 마련해서 또 10년을 더 살고 또 10년을 더 살고 뭐 이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50년, 200년 살게 된다 그러면 지구가 겪어야 되는 환경 문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되면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되게 좋아해야 될 나이일 거 아니에요. 갈날을 기다리다가 회춘된다고 그러면 오 이거 뭐야 그래야 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사회를 또 한번 살아내야 되나 생각하면 모르면서 그냥 조용히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쩌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힘든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한 예언을 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